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그 콜앱 소개 페이지를 어떻게 찾는지 말씀드렸었죠. 그냥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검색하시면 바로 여기 콜앱 시작 페이지를 연결을 해줄 거예요. 여기 밑에 보시면은요, 추가 리소스라고 하는 목차 있죠. 네. 여기 이렇게 보시면 목차 목차가 열렸다 닫혔다 할 수 있고요. 추천 리소스를 보시면 콜앱 개요, 마크다운 가이드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뭐 깃허브 저장하기 이런 거 있죠. 콜앱 여기 마크다운 가이드 나중에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마크다운 가이드를 보시면 마크다운 뭐 영어로 되어 있긴 한데 마크다운이 뭔지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여러분들이 그 웹페이지 내에서 자유롭 쉽게 편집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뭐 아주 쉽지는 않지만 뭐 이렇게 작성을 어떻게 작성을 하면 뭐 밑에 화면에는 어떻게 보이고 뭐 이렇게 작성을 하면 밑에 화면에는 이렇게 보이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심지어 이런 것까지도 이렇게 작성이 가능해요. 네. 그 콜앱에 있는 마크다운이라고 하는 문법을 이용하시면 이런 내용까지도 작성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뭐 테이블 형식으로 이렇게 테이블이 표시가 되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개인적으로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콜앱 개요하고요, 마크다운 가이드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 필요한 부분들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때. 근데 마크다운 문법을 다 모르시더라도요, 기본적인 기능들, 뭐 제목 만들기, 볼드체로 바꾸기, 이탈릭체로 바꾸기, 뭐 코드 형식으로 저장하기, 뭐 파일 링크를 삽입하기, 뭐 이미지 삽입하기 등등등 이런 것들이 그 메뉴로 나와 있기 때문에 뭐 대부분의 기능들은 메뉴를 이용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것 말고 뭐 그 수학 수식을 만든다거나 이런 것들은 문법을 조금 공부하시긴 하셔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뭐 필요할 때만 하시면 됩니다. 필요할 때만 하시면. 자, 저희는 전 시간에 노트북을 하나 만들었고요. 파이썬 노트북을 하나 만들었고 텍스트 셀과 코드 셀을 만들어 봤어요. 저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에 보시면 저장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어요. 저장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는데 저장이라고 하게 되면 그냥 바로 저장 중 이렇게 돼버리죠. 그리고 저장이 완료됐다라고 나와버려요. 그죠? 자, 이거 어디에 저장이 된 걸까요? 여기서 그냥 제가 저장을 했어요. 저장을 했더니 저장 중 그리고서는 저장이 완료됐습니다. 이렇게 나와버려요. 자, 이거는 어디에 저장이 된 거냐면 여러분들 구글 드라이브 한번 들어가 보세요. 자, 여기는 제 구글 드라이브의 그 홈페이지 첫 페이지예요. 구글 드라이브의 첫 페이지인데 가장 최근에 사용했었던 파일 이렇게 보이죠? 그 구글 드라이브의 그 메인, 그러니까 루트 디렉터리라고 말을 해야 되나? 그 가장 위쪽 그 상태를 보시면 여기에 파일들이 쭉 있죠. 네, 뭐 제 파일들이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여기에 보시면 그 폴더가 하나 생겨 있을 거예요. 폴더가 어떤 폴더가 생겨 있냐면 콜앱 노트북스라고 하는 폴더가 생겨 있을 겁니다. 이게 자동으로 생겨요. 여러분들이 구글 콜앱에서 파이썬 노트북을 만들고 파이썬 노트북을 저장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구글 드라이브에 콜앱 노트북이라고 하는 그 폴더가 생겨요. 자, 그 폴더에 들어가 보시면 방금 작성하신 그 파일이 보이실 거예요. 어디 들어가요? PY 1번. 네, 여기 있죠. 다른 것들은 제가 먼저 작성을 했었던 부분들이어서 여기를 보시면 돼요. 거기에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 있죠. 그렇죠? 네. 기본적으로는 그 여러분들의 구글 드라이브에 콜앱 노트북스라고 하는 폴더에 저장이 돼요. 근데 그
하위 폴더를 만들어 가지고 주제별로 이렇게 저장을 하고 싶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렇게 한번 해보면 자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우선 콜앱 노트북이라고 하는 폴더에서요. 폴더를 하나 만드세요. 여기에 new라고 하는 버튼 있잖아요. new 하셔가지고 폴더를 하나 만드세요. 폴더 이름은 우리 랩 파이썬 이렇게 할까요? 랩 파이썬 이런 식으로 폴더를 하나 만들어서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져 있을 거예요. 방금 만드신 여러분들이 가지고 우리가 방금 저장한 그 파일 있죠? 그거를 옮겨버리세요. 무브라고 하는 게 있죠. move to 하시고 여기에서 랩 파이썬 찾으세요. 랩 파이썬 이렇게 해서 거기를 이동하세요. 그렇게 해서 그 랩 파이썬이라고 하는 폴더를 들어가 보시면 이제 여기에는 파일 하나만 있잖아요. 그죠? 네. 얘를 여시면 돼요. 얘를 여시면 돼요. 네. 이제 이미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동을 한다고 하셔도 그 상관없으세요. 이미 여러분들 그 열려있는 파일 그대로인 거예요. 그대로. 하나만 더 우리 한번 수정하고서 저장 한번 해볼까요? 수정하고 저장을 해보면 프린트 뭐 여기서는 영어로 한번 해볼게요. 헬로 파이썬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자, 실행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죠? 그리고 저장 한번 해볼까요? 저장 그냥 단축키로 하셔도 돼요. 컨트롤 S 하고 단축키를 하셔도 돼요. 단축키를 하셔도 되고 자 이제는 모든 저장들이 어디에서 저장이 되냐면 여기 콜앱 노트북 랩 파이썬 여기로 저장이 돼요. 열어보시면 아까 방금 작성한 것도 그대로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그 콜앱 노트북의 앞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 이 폴더에서 직접 만들 거예요. 이 폴더에서 직접 그 콜앱 노트북을 하나씩 만들 거예요. 새로 만드실 때에는 그러면 뭐 주제별로 파일들을 잘 정리를 해 나갈 수가 있겠죠. 기본적으로는 콜앱 노트북에 저장을 하는데 우리가 주제별로 그 폴더를 구별해서 거기다 파일들을 저장을 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되셨죠? 안 되신 분 없으시죠? 그럼 파일은 그냥 계속 여기서 이어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계속 이어서 하고요. 프린트 함수라고 몇 가지 프린트 함수의 기능들 조금만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가장 마지막 셀 밑에서 텍스트 이렇게 추가를 해볼게요. 텍스트라고 하고요. 여기를 샵을 2개를 한번 써볼게요. 2개를 써보시고요. 여러 가지 프린트 이렇게 할까요? 여기 샵을 2개를 썼습니다. 샵을 2개를 썼는데 자 이거는 뭐냐면 그 작은 소제목이에요. 소제목. 그러니까 제목에도 2가지 버전이 있잖아요. 가장 위쪽에 뭐 일종의 챕터와 같은 역할을 하는 그 섹션이 있을 거고요. 챕터 밑에 그 어떤 소 섹션, 작은 섹션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만드실 때 이렇게 샵을 써주시면 돼요. 샵을. 기억이 정확하지는 않은데 이게 아마 그 샵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점점 이렇게 더 작은 소제목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제가 HTML로 치면 H1부터 H6까지 그런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샵이 몇 개까지 가능한지 기억이 정확하게 안 나네요. 5개까지인가 6개까지인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런 식으로 소제목을 넣으실 수가 있으십니다. 넣으실 수가 있으시고요.
코드셀 추가를 해볼까요? 코드셀 추가를 하시고 자 이번에는 프린트를 할 때 이렇게 프린트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 한글로 안녕 이렇게 해보고요. 영어로 헬로 이렇게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파이썬 문장은 끝날 때 세미콜론 쓰지 않습니다. 파이썬은요. 끝날 때 세미콜론 쓰지 않고요. 그냥 이게 문장이 끝이에요. 자, 실행하실 때는 단축키 컨트롤 엔터. 컨트롤 엔터. 밑에 바로 나오죠. 밑에 바로 나옵니다. 자, 위쪽에서는 문자열 하나만 이렇게 줬어요. 문자열 하나만 주면 그 문자열을 그냥 그대로 출력을 하고요. 아래쪽에는 아규먼트를 여러 개를 전달할 수가 있어요. 함수에 전달하는 값들을 아규먼트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 그 개념은 자바에서 우리가 공부를 했으니까. 프린트 함수에 아규먼트를 여러 개를 전달을 하면은요. 첫 번째 아규먼트와 두 번째 아규먼트 사이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공백이 하나가 들어가요. 이렇게 자동으로 공백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와 세 번째 아규먼트 사이에도 자동으로 뭐가 들어갔냐면 공백이 들어가요. 여기 있는 공백은 여기에서 제가 공백을 넣어버렸기 때문에 공백이 들어갔던 거고요. 그 프린트 함수는 기본적으로 여러 개의 아규먼트를 전달하게 되면 각각의 아규먼트를 공백으로 연결해서 한 줄로 출력을 해줍니다. 네. 텍스트 셀로 설명을 드릴까요? 프린트 함수는 자 여기서 제가 여기를 팩킷으로 묶어볼게요. 이렇게. 자, 요 기호는 뭐냐면 이거 따옴표 아닙니다. 작은 따옴표가 아니고요. 여러분들 그 숫자 키보드 1번 왼쪽에 보시면 팩킷 기호 있죠. 네, 그 기호를 넣은 거예요. 그 기호를 넣은 거고요. 요게 그 소스 코드 내용을 그냥 그대로 표시를 할 때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사용을 하고 아마 폰트가 달라 보일 거예요. 폰트가. 아래쪽과 위쪽의 폰트가 다르죠. 네, 폰트가. 요렇게 프린트를 영어로 이렇게 프린트한 거하고요. 백킷으로 묶여있는 부분하고 안 묶여있는 부분하고 한번 비교 한번 해보세요. 폰트가 다를 거예요. 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백킷으로 묶어주고 안 묶어주고는. 프린트 함수에 여러 개의 아규먼트를 전달하면 각각의 각 아규먼트들을 공백으로 연결해서 한 줄에 출력을 해줍니다. 위쪽에 있는 내용이 저런 내용이에요. 코드셀 하나를 더 출력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1, 2, 3 이렇게 해도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프린트 함수한테 아규먼트를 여러 개를 전달을 한 거죠. 결과 볼까요? 실행해 볼게요. 실행해 보시면 1, 2, 3 이렇게 됩니다. 그죠? 1하고 2 사이에 공백이 있고요. 2하고 3 사이에 공백이 있습니다. 공백이 있어요. 되셨죠? 네. 뭐 별로 어렵지 않으시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출력을 해볼까요? 프린트 1 이렇게 해볼게요. 그 다음에 지금 옆에 이렇게 나오는 거는 요 문서 나오는 거예요. 프린트 함수는 어떻게 사용하면 되느냐라고 하는 문서가 나오는 거고요. 자, 옆에다가 제가 더하기 기호를 넣을게요. 2라고 넣을게요. 그 다음에 등호 넣을게요. 조금 복잡하긴 한데 이렇게 한번 넣어볼게요. 어떻게 출력될 것 같으세요? 실행해 볼까요?
여러분들 실행하실 때 방법이 아까 두 가지가 있었죠. 실행 버튼을 직접 클릭하시는 방법. 그 다음에 단축키로 컨트롤 엔터. 그죠? 컨트롤 엔터 하지 마시고 여기에서 쉬프트 엔터를 한번 해보세요. 쉬프트 키 누른 상태에서 엔터를 한번 해보세요. 컨트롤 엔터와 쉬프트 엔터의 차이점은 뭐냐면 컨트롤 엔터는 그 코드 셀을 실행만 하고 끝나는데 쉬프트 엔터는 코드 셀을 실행하고 그 밑에 새로운 코드 셀을 만들어줘요. 네. 네,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고요. 자, 어떻게 출력되는지 아시겠죠? 별로 어렵지 않으시죠? 처음에 1이라고 출력을 한 거고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아규먼트가 있으니까 그 사이에 공백을 자동으로 넣어준 거예요. 그리고 더하기라고 하는 문자를 출력을 한 거고요. 2라고 하는 숫자 출력을 한 거고 등호 출력하고 3이라고 하는 문자를 출력을 한 거예요. 3이라고 하는 숫자를 출력을 한 거예요. 아규먼트가 전부 5개가 있죠. 각각의 그 아규먼트와 아규먼트 사이에 무엇을 넣어준 거냐면 공백을 넣어줬어요. 공백을. 자동으로 이렇게 공백을 넣어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요거 한번 비교해 볼까요? 똑같은 코드, 거의 비슷한 코드인데요. 거의 비슷한 코드인데 제가 여기다가 1 더하기 2 이렇게 넣었어요. 어떻게 출력될 것 같으세요? 요거는 어떻게 출력될 것 같으세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저 잘못했어요. 제가. 여기 쉼표. 여기도 쉼표. 여기도 쉼표. 여기도 쉼표. 요건 어떻게 출력될 것 같으세요? 원하는 결과가 나왔나요? 자, 이거는 아규먼트 몇 개를 전달한 거예요? 이것도 아규먼트 5개 전달한 거예요, 지금. 아규먼트 하나, 둘, 셋, 넷, 5개의 아규먼트를 전달한 거예요, 여기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함수의 아규먼트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쉼표로 구별되어 있는 것들을 아규먼트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프린트 함수는 이 첫 번째 값을 여기다 출력을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값 출력하기 전에 공백을 넣어준 거고요. 세 번째 값 출력하기 전에 공백 넣어준 거고 네 번째 값 출력하기 전에 공백 넣어주고 그 다음에 5번째 값은 요거의 계산이 먼저 돼야 되죠. 요 계산된 결과가 여기에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요게 조금 쉼표가 있고 더하기가 있고 요게 좀 그래서 어떤 게 순서가 먼저일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여기를 가로로 이렇게 묶어주시면 돼요. 가로로 묶어주시면. 그럼 확실하죠. 그러면 이게 아규먼트 하나구나. 뭐 이런 식으로 아실 수도 있으십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도 잠깐 보셨겠지만 이렇게 해볼게요. 자, 여기 빨간색 보이시죠, 지금? 네, 이거는 왜 빨간색이냐면 지금 문법에 틀린 거예요. 어떤 문법에 틀린 걸까요? 여기 시작하는 괄호가 있는데 또 시작하는 괄호가 나왔고 끝나는 괄호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자, 여기 에러 내용 나오죠. 닫는 괄호가 하나가 더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에러까지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콜앱이라고 하는 환경은 단순하게 인터넷 브라우저만이 아니에요. 단순하게 인터넷 브라우저만이 아니라 문서도 보여주고요. 파이썬 문법이 설명되어 있는 문서도 보여주고 함수에 대한 설명도 보여주고 문법에 틀린 부분들은 어디가 틀렸는지도 보여줘요. 그러니까 이클립스와 같은 통합 개발 환경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네, 이렇게 실행해 보시면 저렇게 잘 보이실 겁니다. 근데 이렇게 출력하는 거는 좀 불편해요. 여러 개를 출력하실 때는.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몇 개만 이렇게 출력하실 때에는 쉼표 이렇게 하면서 연결하셔가지고 프린트를 하시면 되는데 뭐
너무 많은 것들을 프린트 하실 때는 또 이런 게 좀 좀 복잡해 보이실 수도 있으세요. 자, 그런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거 알려드릴게요. 중간에 텍스트 셀 하나 넣도록 하겠습니다. 소제목을 넣을게요. 샵 2개. 샵 2개. 여기도 백티스로 묶어볼까요? 이렇게 백티스로. 포맷 메서드를 사용한 출력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포맷 메서드를 이용하실 때에는 플레이스 홀더 문자열이라고 하는 거를 만드셔야 돼요.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 자, 이렇게 그냥 바로 할게요. 자, 바로 프린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프린트 하고요. 문자열을 만드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중괄호, 중괄호는 중괄호 이렇게 합니다. 자, 요게 포맷 문자열이에요. 포맷 문자열. 여기는 이거는 그냥 따옴표입니다. 요거는 그냥 따옴표고요. 여러분들 자바스크립트에서 문자열을 만들어줄 때 작은 따옴표 썼어요? 큰 따옴표 썼어요? 아니면 둘 다 가능했어요? 문자열. 자바스크립트에서의 문자열. 벌써 잊어버리셨어요? 안 되는데. 어제까지는 자바스크립트 많이 했잖아요. 자바스크립트는 문자열을 작은 따옴표로 묶으셔도 되고 큰 따옴표로 묶으셔도 돼요. 둘 다 가능하죠. 자바에서는 문자열은 뭘로만 표시를 해야 돼요? 자바는 작은 따옴표, 큰 따옴표의 그 의미가 다르죠. 예. 자바에서는 문자열은 큰 따옴표, 작은 따옴표는 문자 하나, 캐릭터. 그래서 캐릭터 문자인 경우에는 작은 따옴표 사용하셔야 되고 문자열인 경우에는 큰 따옴표를 사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바에서는 큰 따옴표와 작은 따옴표가 의미가 다른데 자바스크립트는 문자라고 하는 게 따로 없었죠. 전부 다 문자열이었었죠. 문자열. 그래서 큰 따옴표로 묶어도 문자열, 작은 따옴표로 묶어도 문자열이었단 말이에요. 파이썬도 똑같아요. 큰 따옴표를 사용하셔도 되고 작은 따옴표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큰 따옴표를 사용하셔도 되고 작은 따옴표를 사용하셔도 돼요. 자, 이렇게 중간중간 중괄호가 들어가 있는 것을 플레이스홀더 문자열이라고 해요. 문자열에 format이라고 하는 메서드가 있어요. 여기다가 1, 2, 그다음에 1 더하기 2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여기 괄호가 3개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요 첫 번째 괄호는 여기까지 닿는 거, 두 번째 괄호는 포맷이라고 하는 메서드, 세 번째 괄호는 프린트문. 아시겠죠? 자, 실행해 볼게요. Shift 엔터 하겠습니다. 이렇게 출력해 줍니다.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어떤 깍들이 들어갈 자리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거를 플레이스 홀더라고 얘기합니다. 플레이스 홀더. 값들이 들어갈 자리를 중괄호로 표시를 하고요. 중괄호로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문자열이잖아요. 문자열은 포맷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가지고 있어요. 포맷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가지고 있고 포맷 메서드가 무슨 역할을 해주냐면 첫 번째 아규먼트를 첫 번째 플레이스 홀더에, 두 번째 아규먼트를 두 번째 플레이스 홀더에, 세 번째 아규먼트를 세 번째 플레이스 홀더에 넣어주는 역할을 해요. 그러면은 문자열이 완성이 되겠죠. 완성된 문자열 하나가 화면에 출력이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네. 이게 포맷 메서드를 이용한 출력 방법이에요. 포맷 메서드를 이용한 출력 방법. 포맷 메서드를 이용하실 때에는 이렇게 순서대로 전달을 하실 수도 있으시고요. 변수 이름을 쓸 수도 있어요. 변수 이름을 무슨 얘기냐면 자, 문자열을 만들 때 여기는 X, 여기는 Y,
여기는 Z. 자, 이렇게 플레이스 홀더 자리에 변수 이름을 줄 수도 있어요. 변수 이름을 주면 그러면 포맷 메서드를 이용하실 때 변수 이름을 주는 거예요. x는 1, y는 2, z는 그냥 바로 할게요. z는 3.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냥 순서대로 전달하는 방법이 있고요. 순서대로 전달하는 방법이 있고 X라고 하는 플레이스 홀더에는 2를 Y라고 하는 플레이스 홀더에는 2를 Z라고 하는 플레이스 홀더에는 3을 이렇게 전달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전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변수를 이용하실 때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어떤 값이 어느 자리에 들어가느냐라고 하는 거를 명시할 때 이런 방법을 쓰시면 편합니다. 그리고 파이썬은 나중에 저희가 함수를 공부하실 때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렇게 아규먼트를 전달을 하실 때요. 값만 전달할 수도 있고요. 파라미터 이름을 줄 수도 있어요. 요거에 대해서도 나중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게 포맷 메서드를 사용한 출력 방법이고요. 포맷 메서드를 이용한 그 출력 방법이고 중간에 텍스트 셀 하나를 넣을게요. 포매티드 스트링을 이용한 출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 포매티드 스트링은 사용하실 때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무엇을 주의를 하셔야 되냐면 포매티드 스트링은 파이썬 버전 3.6 이상 3.6 버전 이상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파이썬 3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포매티드 스트링이라고 하는 이 기능은 파이썬 버전 3.6부터 나온 거여서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파이썬 3.10까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콜앱에 설치가 되어 있는 파이썬 버전은 3.7 버전이 설치가 되어 있고 최신 버전은 3.10까지가 파이썬은 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용하시는데 문제가 되지 않는데 혹시나 좀 옛날 시스템인 경우에 이 포매티드 스트링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위쪽에서 그 콜앱에 설치가 되어 있는 파이썬 버전을 제가 확인을 해본 이유가 뭐 때문이었었냐면 이런 것들 이 포매티드 스트링이라고 하는 걸 이용할 수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그랬던 거고요. 3.6 버전 이상이기 때문에 3.7에서는 사용할 수가 있는 거고요. 네, 자 이렇게 해볼게요. A, B,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이거 변수 사용하시는 방법이 파이썬에서는요 변수 이름 만들어 주시고요 바로 값을 넣으시면 돼요. Shift 엔터하고 실행할게요. 실행해 보시면 아무것도 출력이 안 돼요. 그쵸? 제가 이거 분명히 실행했습니다. 실행하고 그 다음 셀을 만든 거예요. 네. 실행하고 제가 한 건데 아무것도 출력이 안 돼 있죠. 그건 왜 그럴까요? 프린트문 없으니까. 자, 이거는 무슨 일을 한 거냐면 1이라고 하는 값을요. A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2라고 하는 값을 B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을 한 거예요. 자바랑 똑같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값을 왼쪽에 있는 변수에다 저장하겠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자바랑 다른 점은 뭐가 달라요? 변수 이름 앞에 뭐가 없을까요? 타입을 쓰지 않아요. 자바에서는 정수 저장할 때 int 이렇게 썼었잖아요. int. 이런 거 안 써요. 이런 거 쓰면 에러예요. 쓰면 에러예요. 뭐 문자열 저장할 때는 스트링 이렇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실수를 저장할 때는 더블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이런 거 쓰지 않습니다. 그냥 변수 이름만 바로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그 할당 연산자는 자바랑 똑같이 등호 그 다음에 오른쪽에 값 그럼 오른쪽에 있는 값이 왼쪽에 있는 변수의 값이 저장이 돼요. 자바스크립트는 어떻게 썼죠? 변수 선언할 때 다 썼던 거 기억나시죠? 그쵸? 네. 근데 다라고 하는 것조차도 안 써요. 파이썬에서는. 그러니까 훨씬 더 쉽습니다. 훨씬 더 쉽고. 자, 그러면 요 A와 B를 출력을 해볼게요. 그리고 A 더하기 B까지도 출력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실 수가 있냐면 이렇게 하실 수가 있으세요. F자를 먼저 써요. F. F가 포맷이란 뜻이에요. 포맷. 그 다음에 따옴표 써요. 따옴표. 따옴표를 써주시고 여기다가 A 더하기 B는 추가로 요 안에다가 A 더하기 B를 한번 해주세요. 그리고 실행 한번 해볼까요? 네. 이게 formatted string이라는 뜻입니다. 앞에 F의 의미는 뭐냐면 이 따옴표 시작하는 부분에서부터 따옴표 끝나는 데까지 여기가 문자열이잖아요. 이 문자열이 어떤 포맷을 가지고 있는 특별한 문자열이다라고 하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써주는 기호예요. 기호. 그러니까 formatted string이다라고 하는 걸 알려주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요 부분이 무엇으로 대체가 되냐 하면 변수 A의 값으로 대체가 돼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요 부분은 변수 B의 값으로 대체가 돼요. 게다가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formatted string 안에서는 연산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는 변수 A 더하기 변수 B를 계산한 값을 이 자리에다 쓰겠다는 뜻이에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그런 연산들 다 여기다 넣으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formatted string은 단순하게 변수들이 출력되는 위치만 지정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연산까지도 수행한 그 결과까지도 넣으실 수 있는 게 formatted string이에요. 그래서 formatted string을 이용을 하시면 그 다양하게 하실 수가 출력하시는 것들을 제어를 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3.6 버전에서 이 formatted string이 나온 다음부터는 출력할 때 이렇게 출력 많이 합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그 프린트에 대한 내용 넘어가고요. 텍스트 셀로 몇 가지만 정리를 하고 넘어갈게요. 코드 셀 실행 방법. 샵은 제목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여기다 별표를 넣어볼까요? 별표. 우선 옆에 있는 실행 버튼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요. 자, 밑에 별표 넣으니까 이번에 또 어떻게 돼요? 위쪽은 여러분들 마크다운 만드시는 거고요. 아래쪽은 그 마크다운이 완성되면 어떻게 보일 거냐라고 하는 미리 보기라고 말씀드렸죠. 이거 뭐냐 하면 이거 뭘까요? unordered 리스트 만드는 거예요. HTML에서 그 순서가 없는 리스트를 만드는 마크다운의 문법이 별표예요. 별표. 실행 버튼을 클릭하면 셀에 보시면 옆에 실행 버튼 있잖아요. 실행 버튼을 클릭하시면 그 해당 셀이 실행이 돼요. 해당 셀이 시작이 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컨트롤 키하고 엔터 키를 같이 사용하시는 겁니다.
현재 포커스가 있는 셀을 실행을 하시는 거예요. 컨트롤 엔터가.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쉬프트, 아까 말씀드렸지만 쉬프트 키하고 엔터 키를 같이 누르시는 방법이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쉬프트 엔터는 현재 포커스가 있는 셀을 실행을 하고 그 다음 코드 셀로 포커스를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포커스가 그 다음에 없었다. 셀이 없었다 그러면 셀을 만들어주는 것까지를 해주는 게 쉬프트 엔터예요. 셀이 없으면 새로운 셀을 실행을 해주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위쪽에 셀이 있잖아요. 제가 요 셀을 여기에서 컨트롤 엔터를 할게요. 컨트롤 엔터를 하면 포커스가 이동했어요? 이동하지 않았어요? 이동하지 않았죠. 그대로 있죠. 그대로 있어요. 자, 여기서 쉬프트 엔터를 할게요. 쉬프트 엔터를 하니까 어떻게 돼요? 포커스가 그 다음 셀로 이동을 한단 말이에요. 이동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그 밑에 코드 셀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텍스트 셀만 있죠. 여기에서 쉬프트 엔터를 하게 되면 죄송합니다. 지금 포커스가 이동했어요. 여기로 포커스가 이동했어요. 여기로. 그러니까 제가 조금 잘못 설명을 드렸군요. 다음 셀로 포커스를 코드가 아니라 다음 셀로 포커스를 이동을 합니다. 다음 셀로 포커스를 이동하고 다음 셀이 없는 경우에만 코드 셀을 생성을 해줘요. 이거는 지금 밑에 셀이 있기 때문에 밑에 코드 셀이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코드 셀을 생성을 안 했던 거예요. 그래서 컨트롤 엔터하고 쉬프트 엔터의 차이점은 그런 거예요. 컨트롤 엔터는 포커스가 그대로 멈춰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쉬프트 엔터는 그 다음 셀로 포커스가 이동을 해요. 그 다음 셀로. 근데 여기서 그 다음 셀은 어디냐면 지금 포커스가 있는 거에서 그 다음 코드 셀, 그 다음 셀은 텍스트 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쉬프트 엔터를 하게 되면 여기 실행이 끝나고 여기에 포커스가 가 있게 돼요. 여기에. 만약에 다른 코드 셀이 있었다면 거기로 갔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아무것도 없었다. 아까 아무것도 없었던 경우에는 새로운 셀이 생성됐던 거 보셨죠? 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런타임 메뉴에 있는 기능을 이용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이런 게 있고 어떤 방법이 있냐면 런타임이라고 하는 메뉴, 런타임 메뉴를 이용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런타임 메뉴는 뭐냐면 런타임 메뉴라고 하는 거는 여기 런타임이라고 하는 거 있죠. 런타임이라고 하는 게 있는 게 여기 보시면 모두 실행, 이전 셀 실행, 선택 항목 실행, 이후 셀 실행 뭐 등등등 요런 기능들을 이용해서 노트북에 있는 것들을 실행하실 수도 있으세요. 이전 셀 실행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단축키로 컨트롤 F8이죠. 이전 셀 실행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지금 현재 포커스가 있는 위치에서 그 전까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실행하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한번 해보면 이전 셀 실행이라고 하게 되면 위쪽에 돌아가고 있죠. 잠깐 보이셨나요? 네. 번호가 바뀌어 있을 거예요. 지금 실행 번호가 바뀌어 있을 거예요. 여기 18번인데 위쪽이 몇 번이 됐냐면 28번이 됐죠. 나중에 한 번 더 실행이 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위쪽에 여기서부터 실행이 다시 되는 거예요. 여기 실행되고 여기도 실행이 되고 여기도 실행이 되고 번호 보시면 20번, 21번, 22번, 그 다음에 23번, 24번, 25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그 현재 포커스가 있는 위치에 그 위쪽에 있는 것들을 다시 한번 실행하는 기능이 이전 셀 실행이에요. 그 다음에 이후 셀 실행은 현재 셀부터 그 아래쪽을 다 실행을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그 커서가 있는 상태에서 여기에 포커스가 있는 상태에서 이후 셀 실행이라고 하는 걸 하시면 보시면 두 개가 실행이 됐죠. 잠깐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여기에서 런타임 이후 셀 실행이라고 하시면 여기 실행 이렇게 됐죠. 이렇게 여기가 빙글빙글 돌던 게 보이셨을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빙글빙글 돌던 게 보이셨을 거예요. 자, 이게 왜 필요하냐면 지금 보니까 어때요? 우리가 자바는 코드를 다 만들어 놓고 한 번에 실행을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어때요? 셀 단위로 실행을 하죠. 셀 단위로 실행을 하기 때문에 위쪽에서 변수의 값을 제가 여기 3번, 여기 2번 이렇게 바꾸게 되면 이거 바꿨다고 해서 여기 출력 내용이 바뀔까요? 여기가 실행이 안 되면 여기만 실행해서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제가 여기를 숫자를 바꿨다고 해서요. 여기를 실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래쪽 셀만 실행을 하게 되면 변경 내용이 없어요. 그냥 1 더하기 2예요. 왜? 위쪽이 실행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위쪽을 실행을 시켜주고 아래쪽을 다시 실행시키면 그때서는 3 더하기 2는 5 이렇게 출력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위쪽 셀을 먼저 실행하고 아래쪽을 실행해야 되는 이런 경우들이 분명히 있어요. 이 노트북을 사용하다 보면. 그런 경우에 이전 셀 실행, 이후 셀 실행이라고 하는 이런 기능들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단축키 같은 것들은 여기서 보시면 돼요. 컨트롤 F9, 컨트롤 F8 이런 것들을 하시면 됩니다. 컨트롤 엔터 뭐 이런 거 있죠. 뭐 쉬프트 엔터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그 컨트롤 쉬프트 엔터라고 하는 것도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네,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 이용하시면 될 겁니다. 네, 간단한 소개 그리고 프린트 함수 이용하시는 방법 알려드렸고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저장은 컨트롤 S 하시면 바로바로 저장됩니다. 여러분들 구글 드라이브로 저장이 됩니다. 네, 질문 없으시면 저희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